이 리뷰에도 역시 스포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영화 한번 보신 분들만 꼭 시청해 주시고, 지금 영화를 아직 안 보셨다. 그럼 지금 바로 닫기 누르고 유튜브 나가시면 됩니다. 네, 보고 다시 켜주세요. 선을 경계로 삶의 질이 굉장히 극명하게 날린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하와 그 호화저택의 그 상부, 그러니까 거실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퀄리티가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섹스. 예, 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생활의 소비도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고 하면, 물론 이게 이제 영화에서 완벽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유추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하 장면에서 보시면 얼핏 나오면서 그 좁은 침대에 콘돔이 착착착착착 쌓여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콘돔 같은 거 되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소파신이 나와요. 굉장히 에로틱한 소파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봉준호 감독이 그 장면을 그렇게 에로틱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댓글들을 좀 보니까 소파신 도대체 왜 넣은 거지? 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소파신이 굉장히 필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파신에서 극명하게 이제 이 극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 나왔는데, 첫 번째 거는 냄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항상 그 기사를 존경하고 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박 사장이, 우리 기사님 선을 안 넘어서 좋은데 냄새가 난단 말이야 라면서 뒷담화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네. 기택이. 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이건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지는 기택이 그 박 사장을 살해하게 되는 계기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나와야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소파신이냐? 소파라는 공간에서 보통 섹스는 침대에서 하잖아요. 근데 소파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아들이 밖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소파라는 특이한 공간에서 둘이 애무를 합니다. 애무를 하는 장면에서 얘기를 하죠. 아내가 마약 사줘라고 합니다. 마약 사줘. 섹스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지하에는 정말 콘돔이 있었어요. 근데 그 콘돔에 대한 해석이 저는 조금 과장돼서 해석을 하면, 두 부부가 아들이 있는 걸로 나오지 않아요. 자식이 있는 걸로.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콘돔을 껴야 돼. 네. 애를 낳게 되면은 생존의 문제가 직결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의 섹스는 뭐 쾌락의 이유도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섹스를 하면서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입장이 보였어요. 저는 유추를 하기로는. 그러면 이 박 사장님 부분은 어떠냐면, 애 둘을 키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마약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섹스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더 높은 쾌락, 더 정신적으로 자기를 더 극한까지 혹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 불법적인 것까지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섹스의 소비도 격차가, 빈부격차가 보여지는 장면으로 저는 읽혔어요. 제가 그런 야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읽혔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주제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그런 것들도 소비의 질이 다른다는 의미에서는 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음식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짜파구리를 드시죠? 짜파구리에 한우 넣어서 드셔본 적 있어요? 없죠. 짜파구리에 한우를 넣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택내 가족 보면 계속 고기 구워 먹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이것도 굉장히 의도한 설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선에 있는 사람, 선 너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짜파구리는 특미로 먹는 거예요. 특미로 먹고 소고기를 넣어서. 한우를 너무 자주 먹으니까 네. 한우만 먹기 지겨우니까 특미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심지어 만들어 왔는데 안 먹어. 맞아요. 네. 기억나죠? 안 먹죠.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 자, 기택내는 돈을 버는 장면마다, 월급 받고 그 다음에 돌아온 장면마다 고기를 사 먹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모든 장면에 고기를 사 먹습니다. 그것도 고깃집에 가는 게 아니고 네. 기사식당을 가서. 기사식당 가서 한번 먹고 집에서 한번 구워 먹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네 현실, 이게 굉장히 그 봉준호 감독이 그 관객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중간중간 나오는 단어들로 우리를 뜨끔뜨끔하게 합니다. 혹은 장면들로 뜨끔뜨끔하게 하는데, 일단은 월급날 고기 먹으러 가는 거, 또 한 가지 더, 지하철 타고 오잖아요. 기억나시죠? 도망쳐 갈 때 기우가 마지막에 또 모스보 해석할 때 지하철 타죠. 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지 이미 보이지 않아요. 그죠. 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기사 딸려있고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 저희 얘기에 공감 못하고 기생충 얘기에 공감 못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네. 기묘한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냥 재밌게 어떻게 보면 그 인디언처럼 소비하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지금 지하철 혹은 고기 구워 먹는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택내 가족의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그때부터 영화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에 있는 사람들,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은 그런 정도의 차이를 두고 소비를 했고요. 네. 전에 이제 얘기했던 음식하고 그거하고 그냥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분이 댓글로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말 근무 기생충이기 때문에 주말 근무를 위해서 가면서도 이렇게 유튜브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 지금 이제 계속 그 선과 계단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가 얼마나 다르냐라는 얘기인데, 이 소비가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봉준호 감독이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기호의 꿈이 좌절됐을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자, 비 내립니다. 비의 소비도 다릅니다. 그 우리 부잣집 형님들은 비 내리고 나서 미세먼지 없고 다음날 햇빛이 짱짱해진다, 이렇게 소비하고 끝이거든요. 그죠. 파티를 열 수 있는. 비겐 후에 더 날씨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훈에는 어떻습니까? 집이 잠겼죠. 네. 굉장히 큰 차이죠. 비가 내리게 되면 기훈에는 죽고 사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계단과 선이라는 이 주제 사이에서는, 이 무대 사이에서 이 두 집단 혹은 세 집단이 소비의 행태를 다르게 하면서 서로 다른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영화에서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관객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머리가 복잡해지죠. 뭔가 자신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정도를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영화 두 번째 볼 때는 굉장히 대사 하나하나가 폐부에 팍팍